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 정말 큰 참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시리아에 또 관한 중동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아사드 정부 시기 때에 시리아 내전 수습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새 시리아의 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주요 반군 세력 있지요. AGTS 의 수장 샤라, 인젠 샤라라고 계속 부르면 새 시리아 반군의 대표적인 HTS 반군 수장이면서도 새 시리아 정부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샤라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좀 간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샤라가 현재로부터 약 한 4년 후에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헌법도 개정하고 있는 과정이고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며,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시리아는 어떻게 선거를 했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황을 좀 봐야 되겠죠. 시리아 내전이 사실상 종식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아사드 정부가 전복된 후에도 산발적인 내전은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영토를 봤을 때 이게 시리아고요. 하얀색 HTS, 네,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전복시킨 축출한 주요 반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작전실, 주로 시리아 남부 반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역시 HTS와 한 편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편이고, 이렇게 HTS가 이들리브 지역이죠. 잠시만요. 네, 펜을 좀 쓰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이들리브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주로 HTS의 점거지, 뭔가, 네, 메인 베이스였어요. 네, 그랬는데, 남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완전 가까운 배후에 HTS를 도와주는 남부 작전실 군, 계속해서 이 시리아 남부 군대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되죠. 네, 이 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반군과 함께 시리아 민주군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건요. 지금 시리아에는 아주 중요한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네,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구가했던 또 그 강이기도 하죠. 네, 그 기준으로 북동부 쪽에 있는 그런 반군이라 볼 수 있고요. 쿠르드족이 주로 여기서 역할을 맡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프라테스 남부로도 어느 정도 진출한 상태다. 이것도 약간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물론 평지가 많은 또 사막 지역이 많은 그런 부분이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는 튀르키예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리아 국민군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군도 있겠죠. 더불어서 이렇게 남쪽이라고 할게요. 혁명특공대, RCA 혹은 자유시리아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좀 더 진한 민트색은 순수 혁명특공부대가 있는 곳이고요. 좀 밝은 민트색 이쪽은 미군도 같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북부에는 튀르키예군이 주둔하고 있고, 밑에는 또 미군도 있고요. 참고로 SDF도 미군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HTS도 역시 튀르키예에 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 이렇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요. HTS의 주요 스탠스는 뭐냐? 어쨌든 이 경계에 있는 시리아, 여기 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SOR도 역시 여기에 동조해서 뭔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려고 하는 것이며, 정부가 구성되면은 해체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TS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STF는 이 시리아 모든 영토에 STF의 영역으로 삼고 싶다기보단 쿠르드족 중심의 이 북동부 지역의 권리를 좀 보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각에는 이렇게 STS 중심의 시리아가 구성되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은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SNA,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죠. 아직은 좀 독립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STS하고는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튀르키예군이 뒤에 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득을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RCA는 그렇게 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팔미라를 여기에 좀 차지하고 있다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런 전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뉴스에 있는 걸 가져왔고요. 10월 30일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시리아는 4년 후에 3+1년 후에 선거를 할 것이다 공표를 했는데, 제가 3+1이라고 했죠. 왜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새 지도자 샤라라고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헌법 작성에 3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현재 원래 시리아 헌법이 원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시리아 헌법은 알아사드 정부의 어떤 그 구시대의 산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시리아도 전복이 되고 나라도 새로 바꾸자 이런 맥락에서 헌법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뭐 지금 시리아랑 우리나라랑 꼭 빗대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역사적인 표면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드는데 최소 3년은 걸렸을 걸로 보는 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게 45년 8월 15일이죠. 1945년 8월 15일인데 약 3년 후에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죠.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네, 최소한 그렇게 한 3년 약간 적은 2년 후반 그렇게 되긴 한 것 같은데, 무튼 헌법 작성을 새로 하게 된다면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옹호한다를 떠나서요. 네, 새 헌법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저변에 정치 의도가 좀 깔려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의 실린 내용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효한 선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헌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선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3년 이후의 선거. 그래서 그 헌법 작성이 3년이 걸리는데 그 3년 헌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유효한 선거가 된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그 선거를 하려면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장에 인구조사하는 건 또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 그렇죠. 자, 이후 최근에 바샤르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 아사드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사드 최근에 정부를 다스렸던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고요. 그 아버지가 하페스 알 아사드인데 그 두 부자를 합치면은 약 53년 정도, 53, 4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정부를 축출한 지 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2월 8일쯤에 그 STS가 다마스커스를 점령하고 시리아를 새로 구성하기 시작했죠. 그로 한 달쯤 나온 발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근 한 달이긴 하죠. 그보다 조금 적겠지만요. 아무튼 진짜 지금 급박하게 정말 빠르게 시리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다양한 세력과 정치적 대화를 요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은 총선이든 대선이든요. 시리아는 계속 특히 최근에 반군도 많이 있었고 ISIS도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군이 지배하고 있는 시리아가 특정 지역이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 정부군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토적 측면에서 뭔가 다양한 세력과 정치적 대화를 해야 결론적으로
기존의 반군 세력들, 그러니까 시리아의 모든 지역인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샤라가 발언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회는 5년, 1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쉽게 잡히는 기회가 아니다. 어차피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시리아를 구성해야 될 상황인데 이참에 뭔가 새롭게 개조를 해보자라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리아를 뭔가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잡는 거 하는 게 그렇게 리셋된 상태에서 제대로 잡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롭게 만들 헌법이 좀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뭔가 시간을 두고 만들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년 기간에는 확실히 AGTS 중심의 반군이 시리아를 일단 리드하겠죠. 네, 그런 것들도 역시 보긴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계산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리아 국민에게는 분명 이런 내용들이 뭔가 납득이 되는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북서부 이게 무슨 말이냐? 시리아 내전하고 있을 때 이 AGTS는요. 그 전체는 알-누스라 전선이죠. 이렇게 시리아 북서부 중심으로 뭔가 좀 더 작게 해야 됩니다. 자, 지울게요. 이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펜을 그리면 이들리브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표시하고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HTS가 좀 이 지역을 좀 관리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년간 전략적 거점을 삼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뭐 이렇게 남진하고 다마스커스 점령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이 밑에 있는 반군 세력 그리고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요. 그 SDF랑 좀 접경에 있는 또 SDF의 또 위성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하고도 지금 협력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SNA하고도 반군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뭔가 가장 지배적인 반군 집단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언을 하고 있냐? 새 정부가 안정되고 뭔가 이 체계가 구성이 되면요. 해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시리아 안정을 취하게 할 것이고 그 안정이 취해진 후에는 해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평화적인 시리아 정권 교체, 정권 이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면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이때까지 체계가 많이 좀 무너지고 좀 바샤르 아사드 정부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진짜 바쁘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시리아의 정국인 것 같습니다. 매우 극도로 혼란스러웠다가 정말 정말 안정적인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HTS도 뭐 어떤 의도인지는 뭐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부를 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뭔가 빨리빨리 하려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이게 왜 나오는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1절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날인데 이 시리아 그 새 지도자가 이것을 좀 핀을 꽂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뭘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다양한 세력들이 국가 정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분열된 국가, 내전 때문에 당연히 분열되었겠죠.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과도 정부 수립을 위한 대화를 3월 1일에 가질 예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달쯤 조금 더 남았죠. 2달쯤 남았죠. 네, 그 사이 계속 그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사 외에도 다른 외신이라 내용을 좀 가져와서 제가 몇 개 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3월 1일까지는 기존 헌법, 아사드 정권의 헌법, 그리고 아사드 정권 때 구성된 의회는 정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HTS 중심의 이 반군 세력들이 보기에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구시리아 헌법 이것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의회 역시 아사드 정권 때 다 이제 만들어진 바트당 중심의 의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시리아 국민들의 반발을 많이 살릴 수가 있다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지가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구성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일단 GTS 반군 또 어쨌든 반군이지 않습니까? 기존 자기의 그 기존 국가 물론 반대하는 그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긴 했습니다만 그 아사드 정부의 헌법 의회를 정지시킨 것이 과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리아 종교, 문화 다양성 추구를 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것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정말 지켜진다면은 시리아는 정말 혼란스럽다가 정말 안정된 나라로 갈 여지가 많긴 하죠. 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시점까지는 사실상의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시점 이후로는 이제 정권을 넘기거나 정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지위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다 남겨놓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 HTS 말씀드렸죠. 친서방도 사실 아니고요. 그렇다고 친이란, 친러시아 완전 그런 쪽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하고도 친하지 않고요. 하지만 아사드 정부에서의 교훈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반군도 역시. 이 아사드 정권은 사실 아랍의 봄 때 무너질 뻔했거든요. 반군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러시아 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많이 등에 힘 입은 건 맞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반군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시리아의 방공망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러시아 공군하고는 좀 전략적인 관계, 뭔가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라기보단 전략적으로 이 공군하고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공군하고 좀 관계를 맺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러시아로서는 어쨌든 시리아에서 조금의 잔여의 중동 그 진출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리아 내에 하늘을 지켜주는 게 되겠죠. 방공망을 세운다든지, 뭐 시리아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 시리아 영공을 좀 뭔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 시리아 쪽으로 많이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지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HTS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뭐 시리아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전력이 될지 좀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 쿠르드족 중심의 시리아 민주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시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북동부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건데 시리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도 역시 시리아 미래의 정부군의 그 옛날 아사드 정부군이 아니고요. 앞으로 세워질 시리아 군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SDF에선 조금의 두려움이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튀르키예군이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지 이것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새 시리아 정부군이 된다. 그 순간 계속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 국경에 있는 튀르키예 그리고 그 튀르키예 국경에 걸쳐 있는 PKK라는 그 쿠르드 중심의 쿠르드족 노동자 당이 있죠. 그들과 이 기존의 SDF와 연합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튀르키예는요. 그런 보안적인 국경 문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변국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전쟁 감시 기간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마스커스 외곽을 공습을 했고요. 물론 시리아 전역에 공습을 가했는데 뭐 최근에는 또 다마스커스 수도를 외곽을 공습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1명 사망했다 이랬는데 11명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고요. 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망했다는 소식 이렇게 좀 전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의도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을 공격합니다. 이란 백을 하는 사람들, 뭐 그중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실제 이란 군도 있을 것이고요. 해외 이란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헤즈볼라 등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반군으로 타깃을 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혹시 제보 부탁드리겠고요. 무튼 최소한 의도는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 그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는 그 시리아 정부군, 뭐 친이란 세력, 뭐 이란 세력, 뭐 히즈볼라 이 등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는 목적입니다. 대부분 지금도 그 기존의 아사드 정부의 어떤 군대, 군사 시설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네, 뉴스에도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어떻게든 국경의 안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부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완충지대 형성을 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튀르키예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 SNA 시리아 국민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 겁니다. 튀르키예는요 사실 뭐 좀 더 말하자면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튀르키예랑 친한 반군을 주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거기도 쿠르드족이 많다라는 거. 예, 그래서 튀르키예의 어떤 국익이랑 그리고 SNA, SDF의 어떤 원하는 방향이 조금씩 많이 다르다. 조금씩이 아니라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네, 아무튼 이 영상은 선거에 초점을 좀 뒀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시리아 총선은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고 대선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좀 물을 좀 마시고. 네. 최근 시리아의 의석수는요, 250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했고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4년마다 했습니다. 그 아사드 정권이 수립된 게 1971년이거든요. 그때 하페즈 알 아사드가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로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정권을 잡았는데 대부분 4년마다 총선을 치렀고요. 간혹 5년을 간격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냥 7대3 느낌으로 8대2 7대3 느낌으로 4년마다 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결과는 결과 먼저 하기 전에 투표율 국민 투표율은 38.16% 40%보다 적죠. 일단 50%보다 적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기권일 텐데 이 현 정권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금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50개 의석 중에 185개가 아사드 정권의 바트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바트당은 사실 아사드 정권이 71년부터 자리 잡았죠. 그 전부터 이미 바트당은 존재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난 선거, 2020년 선거에 비해서 2석이 증가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 아무튼 절대 과반수 인과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뭐 대충 이제 제목만 봤을 때, 내용 봤을 때 이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투표소가 12대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특히 시리아 남부에서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단순 다수제의가 선호 투표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사표되는 걸 좀 존중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표란 건 결국 예를 들어서 AB를 뽑는데 A는 60표, B는 40표인데 B는 완전히 40표 적죠. 60표인 것만 존중되는데요. 이 선호 투표제는 뭐냐? 만약에 기호 뭐 1, 2, 3, 4번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나는 기호 4번이 좋아. 그래서 기호 4번만 찍었다. 이건 선호 투표제가 아닙니다. 4명을 다 선택을 해요. 단 순위를 매깁니다. 만약에 4번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3번, 2번, 1번이 좋아요. 그러면 1순위는 4번, 2순위는 3번, 3순위는 2번, 4순위는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표할 때 어떻게 하냐. 개표할 때 어쨌든 과반수가 넘어가는 기호를 가진 번호가 당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기호 1, 2, 3, 4가 있다. 만약에 기호 1번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 첫 개표할 때 그럼 바로 기호 1번이 그 당선되는 건데 만약에 첫 개표할 때 과반수 넘는 기호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그러니까 가장 득표수가 낮은 득표수가 적은 기호 뭐 몇 번 그 투표하는 것에 일단 그 가장 낮은 투표를 보인 뭐 기호 몇 번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사람을 투표한 투표용지 그 사람이 1순위였던 투표용지를 또 해체시켜요. 그래서 2순위로 간다고 하는 복잡하긴 한데 무튼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개표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각 투표소에 등록된 유권자 목록이었기 때문에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목록이 있으면 한 사람당 한 표만 할 텐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투표 용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 해석했거든요. 중복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특정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체로 있다면 그 해당되는 후보에 대한 득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희망 정당 후보는 후보자겠죠. 바트당 회원,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의 정당이거든요. 그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그들의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 어, 뭔가 이 바트당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게 좀 강한 것 같고 뭔가 이 선거 유세 절차로 봤을 때 민주적이라 보기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정부는 계속 유권자 목록을 감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도 이 문제인데 정부 통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시리아 정부가 주도해서 투표했습니다. 그렇죠? 뭐 반군 세력들이 있는 곳은 투표가 어렵겠죠. 그런데 유엔 주도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결의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연계가 되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호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회수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 시리아의 선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Syrian led, Syrian owned, 시리아 국민 중심의 시리아가 어떤 그 주인이 되는 정치적 과도를 또 보여주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리아 정부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엔이 촉진하는 정치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리아 정부가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정부가 점령한 지역에서만 투표한다. 이거는 유엔의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좀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제네바 합의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거와 관련된 합의다라고 관련 지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선입니다. 대선은 가장 최근에 한 게 2021년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 시리아 총선이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이것은 그 총선도 대선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시리아 민주군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북쪽은 뭐 튀르키예가 그리고 SNA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주로 거기겠죠. HTS가 주로 있었던 것이겠죠. 여기 밑에는 네, 혁명특공부대 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렇다 보니 그 나머지 지역에서 투표가 좀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3년 전입니다.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리아 대통령은요. 일반적으로 7년 선거를 했던
중복 면임이 가능한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건 2021년 5월이었고요. 그래서 한 임기 한 3년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요즘인 거죠. 네, 특히 2000년 이후로 7년마다가 된 거고, 그전에는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아사드 정권이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대부분 7년 임기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요. 78.64%긴 한데, 총선이랑 왜 다른지는 좀 신기하긴 한데, 무튼 뭐 이렇게만 표시를 해두고요. 이것도 역시 과정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국가와 정부 간 조직에 의하면 누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공정성과 합법성에 좀 우려가 있다. 가장 큰 거는 모든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개표의 문제라든지 뭐 선거 과정에서의 뭐 투명성, 합법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는데 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호의 훼손의 여지가 있다.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바이고요. 2015년이면 ISIS, 알카에다가 시리아에서 많이 뭔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그 당시 배경을 좀 파악하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일단 이러한 나름대로 이 혼란스럽다 판단되는 요즘 시리아 정국 그리고 그 전에 시리아 내전 시기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리아의 기존 선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 HTS도 의식을 했을 것이고 새로운 시리아를 만들려고 할 때 헌법과 선거에 대해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다마스커스를 확보한 지 그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헌법 얘기도 나오고 선거 얘기도 나오고 법치주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재건하겠다. 상당히 또 많은 다른 나라 외교 노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반군끼리와의 협상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한 달 내로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단 뭐 그래도 이스라엘 정부 말대로 HTS는 알카에다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라벨을 계속 좀 띄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지켜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 이슬람의 법학파라든지 교리 그리고 동향을 봤을 때 뭐 숨겨진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GTS가 알카에다하고 ISIS랑은 좀 행보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현재 새 시리아 정부는 이 시리아 내전에서 피해를 본 특히 HTS 중심의 반군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뭐 보상 이런 것도 역시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무튼 정말 바쁘게 정말 혼란스럽지만은 계속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새시리아 지도부 시리아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유의미한 내용이 있으면은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였습니다. 영상 너무 길었죠? 아디오스.